안녕하세요 인싸 여러분, 시박사예요. 생활 속 자연스레 녹아있는 오늘의 과학 주제는 요즘 남녀노소 불문한 모두의 마음을 불지르고 있는 부부의 세계를 보다가 생각이 날 법한 질문을 민첩하게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람은 과연 유전일까요, 아닐까요? 과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증명이 될까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박사에게 5분만 빌려줄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바람기가 유전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과 일명 스릴 유전자, 역마살 유전자, 바람둥이 유전자라고도 불리는 이 도파민 수용체의 유전자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된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 자연스레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도파민, 우리 몸에서 호르몬인과 동시에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온몸 속 여러 다른 부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나눌 때, 운동을 할 때, 또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자연스레 뇌에서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우리가 위와 같은 행동을 인하여 느끼는 쾌감과 성취감 모두 도파민이 없었다면 아예 느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기분을 전달하는 게 곧 도파민의 주된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도파민은 뇌의 여러 곳에서 생성되어 온몸으로 걸어 퍼지게 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중뇌의 흑질과 북측피기 영역에서 주로 생성되어 중추신경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주로 운동신경 조절의 역할, 감정 조절의 역할을 해낸답니다. 중뇌의 흑질과 북측피기 영역, 이 두 곳에서 생성된 도파민은 여러 통로를 지나다니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통로 3가지와 그 통로들이 각각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로는 가장 잘 알려진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보상심리를 담당하는 중변 연계 경로, 일명 보상 경로. 둘째로는 운동과 감각신경을 맡고 있는 흑색 질 줄무늬체 경로. 그리고 셋째는 인지능력, 기억능력, 그리고 집중력을 담당하고 있는 중피질 경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나 중요하고도 좋은 도파민이긴 하지만 뭐든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아도 또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도파민 과다 분비와 부족은 코카인과 같은 약물 의존 및 중독, 의욕 저하, 파킨슨병, 조현병, ADHD, 성격의 불안정과 사물 변별 능력 저하와 같은 정신병을 동반하기도 한답니다. 그럼 그 작은 도파민이란 물질은 그 통로들을 어떻게 지나다는 것일까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은 그렇게 그 통로들을 뉴런, 즉 신경세포를 타고 다니며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세포와 세포 사이를 건너고 있는 도파민을 받아주는 유전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또 다른 주인공 DRD4, 7R가 등장하게 됩니다. DRD4란 Dopamine Receptor D4의 줄임말로 도파민 수용체 D4, 앞으로는 줄여 4번 수용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수용체는 5가지 도파민 수용체 중 하나이며 억제성 전달 물질로서 우리 몸속에서 신경세포 전달을 억제하며 조절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떻게 어느 식으로 바람과 유전에 관련이 있는 걸까요? 모두에게 4번 수용체 유전자가 있지만 모두의 키가 다르고 신체가 다르듯 4번 수용체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고 이를 결정지으며 구분을 짓는 단위가 있는데 7R이라는 것이 그 단위들 중 하나입니다. 7R이란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서열이 최소 7번이 반복되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대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폴란드의 마리퀴리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7+, 즉 7개 이상의 염기서열의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사람일수록 그 수용체와 도파민과의 전달 및 결합 능력이 떨어지며 그로 인해 도파민에 있어 둔감해지고 일반인의 정상 수치를 훨씬 능가하는 양의 도파민을 갈구하게 되는 원리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도파민을 생성시켜주는 그 많은 즐거움을 주는 요인들 중 바람을 피는 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되는 스릴감을 본능적으로 더 원하게 되는 원리라는 것이지요. 실제 미국 뉴욕 주립대학에서 주최한 연구에는 7+를 지닌 사람일수록 바람을 핀 전적이 더 많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유전자를 지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바람둥이일 것이라는 생각은 접어두시길 바래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유전자를 통해 알코올 중독의 성향을 보이지만 모두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름에 따라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코올 중독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인싸답게 부부의 세계 속에 자연스레 녹아있는 질문, 바람은 유전인가? 에 대한 답을 과학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한층 인싸다워진 모습이 느껴지시나요? 시청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생활 속에 자연스레 녹아있는 핫한 과학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생은 사이언스의 시박사였으며 인싸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